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은행발 위기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에 장이 펼쳐졌는데 다시 한번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 상승한 29,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3.6% 상승한 1,92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는 3.4% 상승한 0.4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7.1%, 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52%, XRP의 경우도 이제 롱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 빨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플러스 1.57에서 2.76%까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는 0.04%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도 전날 대비 0.3% 상승하며 1,342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 전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수직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봉으로 움직임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이번 상승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가 재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만 갑작스러운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익명의 분석가 앤드류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7% 이상 하락한 거대 하락에 대하여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빅 월렛 즉 고래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해당 빅 월렛은 마운트 곡스의 지갑으로 알려졌는데 무려 7년 만에 처음으로 활성화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9%나 빠지게 된 것이죠. 이로써 이제 마운트 곡스가 또 하나의 비트코인 하락을 만들어낼 도화선이 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락업이 풀리면서 이더리움 가격 하락을 우려했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7년 전 비트코인 가격과 현재를 비교할 때 지금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24년 반감기라는 빅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풀리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이 상승한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의 하락 후 급등 원인은 미국의 은행발 금융 위기 때문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실적 발표와 함께 50%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반대급부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였죠. 이 금융위기는 곧 비트코인의 상승이라는 등식을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써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2023년 추가 상승에 대한 상방이 뚫렸다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정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인데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이 미국 은행들의 파산 문제는 사실상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이 미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안전자산이라는 미 국채를 들고 있는데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행발 위기는 사실상 전염성이
기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중소은행을 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로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같은 해칭 수단을 자산을 매수하는데도 발빠르게 움직이겠죠. 부인하겠지만 결국 이제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짐 크레이머 형님께서는 이번에도 정확히 반대로 이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트윗을 올리자 이 비트코인이 빠지게 된 것인데, 이쯤 되면 정말 입을 다물어야 할 인물로 일론 머스크와 쌍두마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아르헨티나는 탈달러 움직임에 동참을 하였죠. 이 미국 달러를 버리고 중국 위안화로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탈달러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물론 전체 파이에서 보았을 때는 지극히 작은 수준이겠지만 그럼에도 미국 달러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계속되면 이 지정학적으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이동이 가능한 안전자산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임을 빠르게 눈치채게 되겠죠. 이에 템플턴의 CEO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하게 된다면 그때 정부가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템플턴의 CEO 비트코인이 달러 위협할 땐 정부가 규제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산업은 더 많은 규제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제니 존슨 프랭클린 죄송합니다. 네, 프랭클린 템플턴 최고 경영자 이 CEO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3에서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미국 규제 당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 규제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규제 당국의 이제 규제를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이 규제 좀 정해줘라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중이죠. 이 존슨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너무 커져 미국 달러에 위협이 된다라면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통화는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 자체가 이 미국 달러를 위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기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포용함으로써 달러의 인플레이션 소각처로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슨의 경우는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규제 당국과 직접 소통하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직접 소통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규제 당국에서 계속해서 매질을 하니까 그것도 명확한 규제 없이 지금 채찍만 주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홍콩을 앞세운 중국이 더욱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 존슨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블록체인 기반 뮤추얼 펀드를 개발하면서 미국 SEC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SEC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프랭클린 템플턴도 SEC의 우호적인 발언을 현재 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그동안 암호화폐 기업들이 절대로 바보가 아니죠. 이 프랭클린 템플턴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접촉 커넥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는 것인데요. 과연 앞으로 이 템플턴의 기조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이 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플의 재판을 주의 깊게 관찰 중인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과거 판결을 볼 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 판결을 내리는 데까지 52일이 걸렸다며 이 4월 27일이면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제가 4월 27일이었죠. 근데 아쉽게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다가오는 5월 1일 소송이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친 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이 3월 말 판결이 나올 것이라던 전망이 불발되면서 다음 결과가 나올 날짜로 5월 초를 지목한 바 있는데, 그런 점에서 4월 말 아니면 5월 초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12월 처음 소송 소식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마켓 자체는 비관적이었습니다. SEC가 가지는 막강함 때문에 리플은 이제 끝났다, XRP는 끝났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죠. 하지만 이 XRP 리플사는 전면전을 선포했고 재판에서 승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재판 초기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데 왜 XRP는 증권이냐며 리플 측이 강한 스탠스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승소 이외에 합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게 되었죠. 이제 단순히 XRP가 증권이 아닐 뿐 아니라 이 크립토커런시 자체가 증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이 미국에서의 크립토 산업이 살 수 있음을 강력하게 역설하였습니다. 이 소송 중에 있었던 공격과 반격 같은 것들은 워낙 많았어서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SEC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2022년 11월 FTX 사건이 터지면서부터였죠. 이 게리 겐슬러와 샘 뱅크먼 프리드의 관계가 도마 위로 오르면서 겐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는데, 그러더니 급기야 지난주에는 미 하원에서 SEC 위원장직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가 청문회에서 공격받는 모습도 여러 차례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그간 SEC가 크립토 비즈니스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면서 SEC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 분위기만 보면은 소송이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SEC가 XRP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먼 과거의 기준이며 리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가 XRP 판매에 있지 않다라는 점을 유리한 지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냉정하게 볼 때 가장 최악의 결과는 아마도 리플의 XRP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해서만 증권성이 있다라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거래소를 통해 거래 중인 XRP는 증권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만약 XRP가 증권이면 다른 모든 코인들도 다 증권이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대혼란을 의미합니다. 그런 약식 판결은 실질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듯이 XRP는 증권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XRP가 얼마까지 오르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XRP가 이번 사이클에서 큰 폭의 상승을 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2020년 11월 플레어 네트워크 소식이 나왔을 때만큼 XRP에 대한 기대가 높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퍼포먼스가 일단 기대만큼 높지 않습니다. 거기에 XRP 거래량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발행량과 시총을 볼 때 성장성에도 한계가 있는데, 더욱이 불장은 2025년에나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승소 이후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은 최대 $10까지는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은 확실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팔잔이 오를 것 같고 더 매수하자니 손가락이 안 가는 우리 게릭의 XRP가 소송 마무리 시에 과연 어떠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날 대비 3% 오른 59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수는 0면 공포, 이제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현재 내년 2024년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제 약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앞선 반감기 2020년에 월봉차
차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2020년 월봉이 하락으로 마감했던 것은 2월, 3월, 6월, 9월 정도였고 그 외에는 모두 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수준이 상당히 완만했는데 이것을 볼 때 내년인 2024년 또한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4월에서 5월경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큰 걱정 없이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다만 2023년에 비중 있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저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퀀트 트레이딩으로 이름을 날린 이 강환국 작가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70% 이상 하락했다가 최저점을 찍고 2배 올랐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최근 최저점은 업비트를 기준으로 2022년 12월 2,0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 4,060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으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는 매수해도 되는 시기인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3년 1월부터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렴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2023년 최고점의 50%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제 2023년의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클상으로 2019년과 유사하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대로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이제 투자자라면 이 시나리오 정도는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매수와 매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계획 없는 매도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재현이 불가능하죠. 재현이 불가능한 투자 수익은 그냥 운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이 비트코인이 현재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 없는 폭풍전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최고점 대비 10% 하락 후에 은행의 위기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또 4천만 원을 넘어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저런 거 모두 다 따지기 힘들다면 그냥 매수하고 존버하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 투입량을 늘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다가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현재 이제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전례 없던 기회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